미래 전략, 이거는 딱 민병두한테 딱 맞는 이름입니다. 민병두 의원의 특성은 늘 혁신하고 새로운 것을 찾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국가가 혁신 성장을 위한 이런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축인데, 오늘 이 미래전략연구소는 바로 그러한 혁신 성장, 4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경제 파이를 키우는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큰 중심으로 세워놓고 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민병두 의원님 신언 소판을 다 갖추신 분입니다. 우리 큰 대한민국 일간지에 워싱턴 특파원을 하면서 국제 감각을 익혔습니다. 정치부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치를 보는 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정책연구원장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미래의 한국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특보 총괄단장을 맡으면서 필요한 분야를 모두 채우셨습니다. 전략, 미래, 신원소판을 모두 갖추신 우리 민병두 의원께서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와 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미래전략연구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물결은 우리 삶의 양식과 미래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이러한 도전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나갈 지혜가 절실한 때입니다. 늘 젊고 감각적인 아이디어로 저희들을 상상력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민병두 의원님께서 하시는 미래전략연구소에 대한 기대가 참 큽니다. 얼마 전 미래전략연구소에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혁명 10만호 정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정말 많은 기대가 됩니다.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누리는 따뜻한 주거복지를 위해서 미래전략연구소가 앞으로도 창의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민 의원님께 물어보면 마술처럼 해답이 술술 나왔습니다. 미래전략연구소가 그런 방식으로 새로운 세상을 여는 싱크탱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히 의원님의 아시아 창업 중심 도시라는 담대한 구상 적극 응원합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고자 하는 연구소의 노력이 가시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4차 산업혁명, 사람을 존중하는 도시여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세계에서 미래가 가장 빨리 오는 곳은 실리콘밸리입니다. 북유럽은 따뜻한 미래가 먼저 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집단지성으로 우리나라의 도시를 어떻게 하면 세계에서 미래가 가장 빨리 오면서도 따뜻한 미래가 빨리 오게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미래는 다가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미래는 우리의 것입니다. 다 함께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다 함께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오늘 추운데도 많이 참석하신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 위주가 아닌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창업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기초 과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혹시 생각하시고 계시는 정책이나 방향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기초과학 쪽에는 기본 예산을 갖다 좀 깔아주는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맞춤형, 그러니까 성과 맞춤형, 성과한 것으로 포장되는 어떤 R&D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더라도요, 그게 굉장히 돈이 될 만한 거라고 하더라도 기업체하고 협력을 해서 무언가 제품이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시 R&D가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거 우리가 줄 테니까
니네 갖다 써 이런 입장이니까 굉장히 제가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를 해보려다가 많이 좌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각각의 구성원들이 모두 다 뭔가 혁신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산과 학과 시장이 같이 어우러져야지 시장에 빠진 산과 학의 협력만으로는 산으로 가더라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제가 중기부 있을 때 같이 많이 봤지만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은데 그 실질적으로 산업에 쓰이는 건 20%밖에 안 되잖아요. 미국은 80%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다른 그러니까 뭐 연구를 위한 연구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면 초기 단계부터 시장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지만 실리콘이나 중간주나 뭐 지금 뭐 선전, 심청 같은 또 이스라엘 같은 그런 모델이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까지 저희가 해외와 대부분 MOU를 체결을 하고 있는데요. 산학연 협력 방안에 대해서 한국과 같은 단기 계약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15년, 20년 중장기 프로젝트로 도시 재생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민병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분야가 들어있는 종합 프로젝트로 MOU를 체결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으로 의원님께서 조금 더 산학연 현장에서 산자부라든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실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산학연 식구들이 또 자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연구를 개발하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이제 미래전략연구소 쪽에서도 좀 더 힘을 실어주시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저희도 이제 국회 TF를 통해서 매달 이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 포럼을 매달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함께 해주시고 소통을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 좀 답답한 때가 많아요. 우리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5년, 10년 내다보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세종시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지금 기준에서 보면 스마트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가 하는 또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 10년, 15년, 20년 장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국가의 기본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때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사실은 10년, 15년 지나면 전혀 의미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무겁게 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그런 그 플랫폼을 이용을 해갖고 시장이죠. 그게 시간 공간의 제약이 없는 그거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 매출을 금방 빨리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출이 빨리 일으킬 수 있다라고 시장이 믿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지금 매출이 뭐 불과 몇 억도 안 나오는 데가 평가를 갖다가 1조 원 이상으로 받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주식장은 미래에 대한 기대니까. 대학이 머리 말랑말랑한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좀 앞서간 기술 갖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교수님들이. 그런 분들이 사실은 오히려 훨씬 더 디지털 쪽에 마인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학생들이 또는 대학에서 창업하면 다 망한다. 기업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시대가 바뀌었다. 그런 거를 산학연 지금 하시면서 초기부터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같이 연구하는 것도 같이 하면서 정책에도 제언해 주시고 요청을 청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그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대한민국 미래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연구소 심포지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람과 도시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